4월 26일 오늘이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시장 상황하고 이제 전략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반에 그런 말씀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 날 언급을 해드릴 때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가 되면 시장이 바닥을 조금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실 시장이 바닥을 잡는 모습이 좀 보이려고 하다가 살짝 조금 또 흐트러져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의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미국이 사실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라서 여러분들 조금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경제 상황으로 보더라도 미국은 뭐 이전에 한번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유럽이라든지 중국은 유럽은 경기가 확장되고 있고 중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경기가 좀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일단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거기에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위에서 이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추세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움직임 자체가 약간 좀 하방으로 방향을 잡는, 여기서는 하방으로 잡으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물론 어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밀릴 거냐 아니면 안착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은 이번 밀릴 때 조금 약한 지지 라인이긴 합니다만은 11,635포인트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되긴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어찌되었던 미국이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미국보다는 차라리 중국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올 하반기에 무역 수지 적자가 풀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하고의 밀접도 자체가 좀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하고 좀 같이 연동돼서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초점을 맞춰 놓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그 부분도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환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달러 인덱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달러 인덱스를 얘기를 일단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강세는 아니에요. 뭐 어제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왜 우리 원달러 환율은 왜 이렇게 약세인가요? 뭐 이렇게도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환율은 위에나 환율입니다. 위에나는 사실은 이제 인민은행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고시하는 고시 환율이죠. 최근에 이제 박스권 움직임 보이다가 뭐 상단 돌파를 했는데 이전의 상단까지는 오르지 않았어요. 달러 인덱스에 포함이 되는 상대국 통화 자체에 위에나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에나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위에나 강세, 위에나 약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나가 위로 이제 최근 들어서 튀는 모습이 보였고 우리나라 원화도 위로 튀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우리는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뭐 조금 더 슈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단 멈추고 난 다음에 아래쪽으로 1326원 이탈 여부만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이탈을 하면 원하는 다시금 조금 강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중국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혹은 중국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은 우리 시장에 그냥 주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릴 때 시장 반등 포인트, 시장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시장의 추세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하방이 아니라 상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해드렸고요. 따라서 요 밀리고 있는 부분은 눌림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죠. 이번에도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반등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볼 수도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이렇게 보면 반등 포인트가 나오죠. 이번에 시장 밀릴 때는 반등 포인트에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그냥 일단 조정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지지 라인 언저리, 추세선 언저리까지 지금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고, 특징적인 부분은 시장이 밀리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는데 너무 많이 밀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최근에 거래 형태를 보면은 거래도 같이 감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감소하는 것은 보조 파동에서 거래가 감소하는 경향이 많고요. 이 보조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추세 내에서는 눌림목, 하락 추세 내에서는 기술적 반등에 준하는 것이 보조 파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뭘 좀 봐야 되냐면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보니까 이동평균선도 없고 무슨 보조지표도 거의 없고 저스트 우리가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주가와 거래량 그리고 추세를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추세가 지금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면 보이게 만들면 되겠죠. 보이게 만들도록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오전에 이제 지금 60분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 추세인데 일봉으로 추세 말고 일봉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는 추세가 되겠죠.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을 딱 그어봤을 때 이렇게 추세선 껐을 때 돌파가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돌파 한번 나와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추세 전환의 기본 포인트 자체는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 하면 요걸 돌파를 한다라고 해서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부분은 패턴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완만한 기존 추세의 하락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돌파하고 요 조정받았던 가격권, 요 가격권이 됐던 요 지수권이 다시 한번 넘어서면서 추세선을 상방으로 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일봉상으로는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60분봉상으로는 오늘 오전에 일단 한번 돌파가 되어주는 모습이 보였고 밀리면서 아직까지 이전 저점을 안 깨고 있죠. 그렇죠? 내일이라도 만약에 지수권 기준으로 요게 될 것 같은데요. 846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46포인트, 7포인트라고 하죠. 847포인트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될 때 첫 번째 저항 라인은 여기입니다.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은 858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요거까지만 잘 소화를 해낸다면은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생각 외로 또 강세로 뻗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 못하면 어떡하나요? 일단 기다려야 되겠죠. 돌파하면 어떡하나요? 제일 먼저 추세 턴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담아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을 해드릴 때 시장에서 주도주가 나올 때의 타이밍 자체가 어떤 게 주도주가 될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가능성 높은 부분은 많이 찾을 수가 있겠죠. 미중 무역 갈등 부분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데가 어디 있었죠? 지금 디스플레이 부분이 중국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좀 중국한테 부담이 생긴다면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중국 업체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올라갈 부분은 뭐 OLED가 되었다, 아니면은 지금 계속해서 블록화가 되고 있으니까 일부 장비 관련된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겠다. 뭐 이렇게는 설명은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처음으로 시장의 추세를 전환하는 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일반적으로 강세 보이는 종목, 추세가 처음으로 뛰어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을 버릴 게 아니라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다음에 주도주가 어떤 것들이 될 건지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원분들 모시고 진행을 한 게 주도주가 어떤 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번 시장이 추세가 전환되는데 오르는 게 아니고 만약에 빠진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종목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점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정신줄을 바짝 차리시고 이제부터는 주도주 체크에 좀 나서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 한번 보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코스피 시장은 사실은 차트를 좀 길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추세는 일단 넘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하나가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 지금 추세를 지금 타고 있는데 다시 끌게요. 좀 더 자세하게 거의 부딪히게 해서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반등 포인트 일단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던 반등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번에 반등 포인트가 50%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50% 언저리에서 지금 반등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다 지금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요 지금 50% 지점에서 추세가 턴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금 말하는 추세는 요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를 턴하면 이전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상의 명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추세 턴하면은 2582도 뚫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2582가 뚫어지면은 일단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도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쪽으로 방향성 잡느냐. 이번에 올라갈 때 만약에 올라가면 주도주 부분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종목은 지금 요 종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지금 보면 이게 60분인데 오늘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이중으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을 뭐 바로 부딪히죠. 그렇죠? 바로 부딪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이중 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지수 기준으로 2499포인트, 2500포인트를 돌파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저항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늘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거래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시장에서는 거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빠질 때 흐름을 이렇게 요까지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래가 안 늘죠. 지금 보면은 이제 급락하고 있는 구간에선 차라리 거래가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 오늘은 지금 보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일반적으로 거래가 늘면은 요게 보니까 단봉이잖아요. 그렇죠? 단봉이 뜨면서 거래가 늘면 이건 변곡 포인트로 보통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오늘 위에 바로 이제 추세의 저항이 일단 위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고점인 2499포인트, 250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 이게 위에 저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고 단봉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위쪽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나 제가 보는 차트는 사실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경험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런 부분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시장에서는 만약에 시장이 이제 이렇게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시장 안에서 이제 종가 관리 어느 정도 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뭐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죠. 물론 이제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방향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빠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장 안에서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는 종목군들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그러지는 않았고요. 하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SK스퀘어가 오늘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주 회사죠, 그렇죠? 지주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잡으려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상외로 이제 SK스퀘어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회사들이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 매수도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고점 일치를 시켜놔놓고 저점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시장이 조정받는데도 거의 뭐 조정받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패턴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급하게 하지 마세요. 원래 이제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패턴이 완성될 때가 보통 공략 포인트가 되지 패턴이 만들어질 때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이 종목은 41,950원 돌파 안착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좀 강세 움직임도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니까 그렇게 참고는 두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래도 오늘 SK스퀘어는
찾아보도록 합시다.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 매수로 내고 있는 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번 2023년도에는 주주 환원 정책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1,100억 원, 전체 유통 주식수의 한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어떤 자사주 매입 공시가 일단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이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SK쉴더스 지분 매각 금액 중에서 한 2천억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추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 가치 제고를 좀 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빠지지 않고 기관들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은 뭐 흐름은 일단 잡고 있는 그러한 상태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 부분이 좀 묘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까 강원랜드 조금 있긴 했는데, 뭐 아직 흐름을 완전히 돌리고 있는 종목군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SM은 사실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하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패턴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패턴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용 관련된 부분도 있죠. 바이오니아도 역시 탈모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패턴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패턴이 완성될 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많이 안 올랐죠, 그렇죠? 많이 안 올라 있는 상태니까 관심 가지시고 한번 봐주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지금 부분에서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뭐 이전에 2차 전지를 못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가면은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이렇게 막 밀리니까, 아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다 보니까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빠질 때는 개인들이 보통 매수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조금 묘한 흐름 자체가 일단 보였습니다. 약간 좀 투매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개인들 투매가. 여러분들은 보통 지수가 많이 빠지면 투매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 지금 투자 요 부분에서, 자 봅시다. 여기가 개인이고요. 개인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 지수는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팔면서 지수가 같이 빠지고 있는 게 있죠. 이런 구간이 보통은 투매 구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는 약간 개인들 투매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개인들 투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막판에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지금 팔고 있죠. 노란색이 개인이니까 개인들이 팔면서 지수도 같이 조정을 받는, 그렇죠? 개인들이 시장가를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투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을 그냥 봤을 때는 음봉이 그냥 진행되었네라고 여러분들은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왠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제 좀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 부분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오늘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도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쉬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쉬어야 되는 날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시장이 단기적인 추세를 돌릴 때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이 그 시장을 주도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도주 검색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서 시장 안에서 수익을, 요번에 만약에 손실이 났다면 수익을 더블로 내면 되죠. 원래 그래요. 주가가 이제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밀리면 이게 지금 50%나 빠졌네 이렇게 되는데, 5,000원에서 다시 10,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은 100% 수익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밀릴 때는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상승으로 갈 때는 항상 손실 났던 부분을, 그 종목 안에서 사고 팔고 트레이딩만 제대로 해도 50% 손실 난 걸 100%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는 눌림목의 가장 큰 묘미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구독 가족이 되어주세요. 고맙습니다.